안녕하세요. 오랜 잠수 끝에 팟캐스트 시즌3 힐링 공간 북토크로 돌아온 라라입니다. 팟캐스트가 아닌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인사말을 길게 할 예정이니까 본론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타임 스탬프 클릭하시고 본론부터 들으세요. 저는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 팟캐스트를 업로드한 지 7년이 됐더라고요.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답답했어요.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사말도 하고 싶고 근황도 나누고 싶고 게스트랑 수다도 떨고 싶고, 근데 유튜브는 또 바로 본론부터 말해야 되고 막 요점만 말해야 되고 전 이런 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에게 가장 잘 맞는 팟캐스트로 7년 만에 회귀했습니다. 팟캐스트를 다시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첫 녹음이 정말 설렙니다. 그 설렘을 가지고 시즌3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제 옆에서 인사를 나눠주시고 계신 시즌3에 함께 하실 저희 힐링공간 게스트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20말 30초 방황하는 청춘 정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연님 목소리 울림통이 너무 좋으셔서 볼륨 조절 부탁드리고요. 조절해볼게요. 네. 20말 30초. 20대인가요? 30대인가요? 그 중간 언저리 어딘가에 있습니다. 네, 이제 막 30대로 진입한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정연님은 창조성학교 릴라에서 창조성 코치로 또 EFT 내면화의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감정표현 아지트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감정표현 아지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신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네. 능력자죠. 감사합니다. 네. 이 정연님을 제가 이 고정 게스트로 모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통화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맨날 통화를 할 걸 그대로 팟캐스트 내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것도 있었고, 좋은 얘기들 우리 둘이만 나누는 게 아까운 것도 있었고, 또 정연님 팟캐스트 할래요?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제가 6개월 동안 미루다가 일주일 만에 지금 바로 이렇게 대본 쓰고, 정연님 충남 계룡에서 오셔가지고 네, 맞아요. 경기도 파주인 저희 집까지 오셔가지고 GTX 타고 KTX 타고 이렇게 바로 촬영에 들어갈 수 있게, 확실히 인간은 함께 해야 돼요. 맞아요. 혼자서는 모든 게 너무 힘든데 정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빨리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저 시즌 1, 2에 저의 절친인 규현님이 고정 게스트로 함께 해주셨었어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맞아요. 제가 그때 규현님과 시즌 1을 시작할 때 나이가 저희가 40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20대, 30대에 공감이 됐어요. 막 지나오기도 했고 할 얘기도 많았고 뭔가 풍부하게 뭔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50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공감을 잘 못해요. 힐링 공감인데 20, 30대 분들의 이야기가 잘 공감이 안 되고 그냥 아이고 이쁘다, 저 나이 땐 다 저렇지, 이런. 정말 약간 호르몬도 변하고 그때 했던 고민들이 지금은 고민이 아니고 이제 지금은 건강, 웰빙,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이런 50대를 바라보고 있어서 안 되겠다. 우리 민감한 모든 사람의 해방구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너무 장년층에만 어울리는 방송을 할까봐 이제 젊은 피를 수혈하고자 정현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정현님이 20, 30대를 맡고 저는 이제 40, 50대를 커버하면서 이제 전 연령 민감한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힐링하고 공감하고 안아주고 또 함께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현님 팟캐스트 함께 하시게 된 소감. 우선 너무 영광입니다. 왜냐면 제가 라라님의 팟캐스트를 처음 들은 게 3년 전이거든요. 네. 그때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거다. 내가 찾던 사람 여기 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참여자로서 이렇게 참가를 했다는 자체가 일단 너무 영광이고, 전 이런 팟캐스트를 너무나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혼자서는 못하다가 라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니까 제가 기회를 덥석 물고 네. 충남 계룡에서부터 열심히 달려서 이거 내가 무조건 먼저 낚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설레고 기대가 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현님의 이런 열정 덕에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제가 대본 쓰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정현님과 함께할 또 팟캐스트가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네.
네, 정현님과 함께 매주 화요일에 찾아뵐 예정이고요. 시즌 3의 제목은 힐링 공간 북토크로 정했어요. 우리 정현님도 책 정말 많이 읽으시죠? 책 자주 심리학 봅니다. 관련 책을 200권 이상 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어쩌다 보니. 저보다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오, 그렇군요. 저 몇 권 안 돼요. 자세히 봐도 100권 안 됐거든요. 사실 다 기억이 나진 않아요. 네.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저도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좋았던 내용들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즌 3의 부제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프로 예민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법. 너무 좋다. 너무 필요하다. 네, 예민해서 세상을 살기 힘드신 분, 너무 민감해서 작은 일에도 감당이 안 되시고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인간관계도 지친 이런 모든 분들이 나도 잘 돌보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세상에 또 이로운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그런 프로 민감러들을 위한 전천후 A to Z 오. 방송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책은 바로 네,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 늦었다. 네. 어릴 책입니다. 둔감력 수업. 네, 부제는 뭐죠? 신경 쓰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 야, 너무 원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평생 원해왔고 안 돼서 너무 부대꼈고 지금도 이렇게 살려고 너무나 노력하고 있는 신경 쓰지 않고 나답게 사는 방법과 관련된 책입니다. 작가는 우에니시 아키라라는 네. 심리 상담사이시기도 하고, 그쵸? 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상담사이시기도 하고. 심리 카운슬러, 심리학 박사. 네. 그리고 일본 특유의 느낌 있잖아요. 되게 가볍게 읽히는데 그래서 되게 뻔한 얘기 같기도 하고 좀 되게 가벼운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진하게 진짜 약간 정서가 담겨있는 느낌? 저는 이 책이 그랬어요. 정현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근데 나 이렇게 안 살고 있네? 너무 뻔한 얘기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약간 뼈 맞는 느낌? 네. 근데 결국 내가 이렇게 안 사니까 힘든 거잖아. 이거다.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어찌 보면 막 되게 신박하고 새롭고 막 엄청난 정보를 알게 되는 건 아닌데 약간 저는 좀 정신 차리게 해준 책이긴 했어요. 내가 좀 예민하게 태어난 편이다. 걱정, 근심이 좀 많다. 그리고 남들 시선이 너무 신경이 쓰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정말 살아있는 모든 날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이 둔감력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 둔감력 훈련을 도와주는 둔감력 수업이라는 책인 거죠. 정현님 살면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너 왜 이렇게 예민해? 그런 걸 걱정해?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신경 쓰지 마. 이런 말들. 진짜 벌써부터 분노가 차오르는데 지금 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네.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뭐 그런 생각까지 해? 이런 말들. 그리고 신경 쓰지 마. 별걸 다 신경 쓴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신경 알려줘봐. 쓰는 건데. 맞죠.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하려는 거죠. 신경을 안 쓰고 싶은데 쓰여. 생각을 비우고 싶은데 생각이 너무 많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감하게 태어나셨다면 살아있는 모든 날 정말 우리 매일 걷기도 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날 잘 살기 위해서는 둔감력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혜님,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태어나서 이런 훈련을 해야 될까 이런 억울한 생각 한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너무 많죠. 저도 그랬지만 또 주변의 모든 좀 민감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정말 예민하지 않은 사람 너무 부럽다. 저렇게 생각 없고 저렇게 고민 없고 저렇게 신경 안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는 왜 이런 게 다 신경 쓰이고 안 쓰고 싶어도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너무 좀 털린다.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되게 둔감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눈치도 없어. 남이 말하면 말귀도 잘 못 알아들어. 그리고 막 눈치 없게 행동해. 생각도 잘 안 해. 그런 사람들이라면 주변에서 야, 너 좀 눈치 좀 챙겨라. 야, 너 좀 생각 좀 해라. 이런 말 듣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구박을 받겠죠.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할 일이 뭐겠어요? 민감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둔감하게 태어난 사람은 민감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아마 민감력 키우는 게 잘 안 되겠죠? 원래 생각이 없는데 생각을 해야 되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리고 원래 되게 둔감한데 없는 눈치를 챙기려면 얼마나 애쓰겠어요. 없는 능력인데. 근데 우리는 그게 저절로 되잖아. 그냥 원래 눈치 있고 원래 생각 겁나 많고 생각을 없애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그들을 배우는 또 둔감력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억울하진 않다? 열쇠에 놓여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예민한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불리하지 않나. 왜냐면 둔감한 사람들은 내가 좀 눈치가 없는 건데? 그걸 까먹잖아요. 잘 까먹어. 생각이 별로 없고. 네.
이러다 되겠지 뭐. 이렇게 음. 넘어가니까, 음. 물론 상대적으로 성장을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음. 본인은 편하잖아요. 음.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음. 본인은 너무 신경 쓰는데 주변이 편한 느낌? 그게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억울하다는 느낌이 살짝 좀 드는 근데 것 저는 같아요. 정현님이 말한 것 안에 또 그 억울함 속에 누리고 있는 이점이 있었어요. 뭐였죠? 그들은 성장하지는 않을지언정 편하게 산다. 나는 아, 되게 부대끼고 힘들지만 성장하는 삶을 살잖아요. 오, 네, 원래 성장은 언제 한다? 고통스러울 때. 오. 그래서 속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시끌시끌하지 않고 신경 안 쓰고 잊어버린 사람은 성장을 잘 못하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장을 안 하고 싶어도 그냥 상황이 나를 계속 밀어넣는다? 성장할 수밖에 없게? 더 깊은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삶의 지혜가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민감해서 아주 살기 더럽게 힘들다. 너덜너덜하게 힘들어서 우울증으로 죽어가든지 그게 어, 아니면 통찰력 있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든지. 그렇게 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정현님도 원하시잖아요. 그런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네, 맞아요. 사실은 저도 네.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예민함이라는 그게 너무 내 자신을 짓누르니까. 네. 아유, 암만요. 그 마음 알죠. 너무 힘들죠. 그냥 일상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그쵸. 힘들기 네. 때문에 지치는 마음도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러고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어떡해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로 뭐 아니면 돼요. 나는 이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혼자만의 세상으로 들어가고, 사회생활 못하든지, 관계도 되게 좁아지고 도전도 잘 못하고 자꾸 힘드니까 자꾸 내 속으로 파고들든지 그게 아니면 둔감력을 키워서 어떻게든 나답게 살아낼 수 있게 용기를 내고 나아가 보든지. 근데 저도 요즘에 저 자신한테 하고 있는 말인데 고통스러운 걸 자꾸 제가 피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도 많고 아마 제가 힐링공원 시즌 1에서 했던 얘기일 거예요. 고통은 성장을 위한 장치다 라는 말이 갑자기 똥 싸다가 기억이 난 거예요. 어, 30대 중반에 제가 머리에 이렇게 때려박고 살던 말인데, 아유, 까먹었더라고요. 맞아. 내가 성장한 이유도 다 고통이었지. 나는 편하면 성장을 안 해. 편하면 그냥 편하게 살지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정현님의 그 고통들이 또 오늘의 정현님을 있게 하지 않았나요? 그쵸. 네. 돌이켜보니 좀 그런 것 그리고 같아요. 앞으로 겪을 정현님의 고통들이 정현님이 원하는 그 내공 있는 사람을 만들지 않겠나요? 또 그렇게 돼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고통은 성장을 위한 장치다. 그러면 서론이 굉장히 길었네요. 이제 동관요 책은 언제 소개하나요? 이제부터. 예민하게 태어난 건 분명히 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예민하게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 한. 둔감력은 훈련할 수 있어요. 그쵸? 제가 말이 많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말을 줄이는 걸 훈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못할 건 아니잖아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방송을 듣고 계신 프로 예민러들이 생존 필수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둔감력 훈련 방법을 함께 익혀봅시다.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지 이 책에서 제가 아주 좋았던 부분만 챕터 상관없이 쏙쏙쏙 뽑아서 제 맘대로 딱 3가지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둔감력 키우기는 무엇인가요, 정혜님? 미래에 대한 둔감력 키우기. 어떻게든 되겠지. 네. 책에 있는 구절 이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한없이 좌절하고 사소한 인간관계 문제에도 끝없이 고민합니다. 심지어 좌절과 고민이 너무 심해서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민감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때가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느긋하게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네, 이 책이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저는 뼈를 맞은 거죠. 다 내 얘기죠.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고 작은 실수에도 한없이 좌절하고 인간관계에서 사소한 걸로 고민하고 그러다 그게 너무 걱정이 많아서 건강을 해치고 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이럴 때 때가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느긋하게 생각하라는 말이 저는 약간 충격을 먹은 게 제가 좀 평생 안 했던 말이 뭐냐면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모르겠단 말을 안 해. 그건 왜 몰라? 생각을 해야지. 알아야지. 답은 내야지. 예, 그거 모르겠다고 말하면 뭐가 해결이 돼? 이런 게 있거든요. 항상 모호하면 안 된다. 정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무한 긍정의 말은 제 인생에는 없는 단어인 거예요. 정혜님 어떠세요? 너무 안 하죠.
안 하죠. 너무 못하죠, 이 말을. 너무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을 네, 하면. 맞아요. 그건 무책임해. 어떻게든 되긴 뭐가 돼.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해결해 가야지. 그리고 왜 몰라? 모르면 알아야지. 모르겠다고 해서 뭐가 해결돼? 알아내야지. 이런 생각들.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그 미국 드라마 보면 미국 영화에서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되게 심각한 일이 생겼어. 갑자기 뭔가 사고가 났어. 근데 아빠가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을 거야. 뭐 엄마한테 사고가 났는데 엄마는 괜찮을 거야. 재난이 났어. 엄마랑 연결이 안 돼. 끊어졌어. 근데 괜찮을 거야. 뭐가 괜찮아? 안 괜찮을 것 같은데. 폭풍과 몰아치고 뭐 핵전쟁 이러는데 뭐가 괜찮아? 다 죽는데. 그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는 말 같이 느껴졌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예, 그 뭐가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저런 거 위로도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 책의 요 부분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다. 이거는 무책임한 회피가 아니고, 진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뭔가 방안이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좁아지잖아요. 걱정이 되면. 신경을 많이 쓰고 걱정을 많이 하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정말로 상황을 해결하고 싶으면 조금 느긋해져야 되고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져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사고가 날지도 몰라. 그럼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공포스러워. 근데 그 순간에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 때문에 잠깐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 그래서 뭔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이 필요하다는 걸 좀 제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깨달음을 얻었네요, 아니, 지금.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잠시만요. 네, 그 괜찮을 거야란 말, 이게 무책임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정말로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로 나를 좀 안심시키고 좁아진 시야를 확장시키는 상황이 필요하다. 반대로 평상시에 너무 무책임하고 까물랑하거나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같이 책임감이 과도하고 모든 상황을 좀 안전하게 통제하려고 해서 걱정이 너무 많고 좀 전전긍긍했던 분들이라면 편하게 괜찮아질 거야 이런 식의 낙관적인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정말 이 훈련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독일 소설가 장파울이 한 얘기래요. 읽어주시겠어요? 소심한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두려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는 동안 두려워하며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지나간 뒤에 두려워한다. 네. 또 읽으면서 저도 했어요.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소심한 사람이죠. 첫 번째.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두려워한다. 소심하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을 안 하고 일단 해. 하다가 위험을 인지하고 도망가 버려. 책임을 안 지고. 저 약간 이런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위험이 일어나는 동안 두려워하는 사람들. 근데 정말 대담한 사람은 시작할 때도 중간에도 하지 않고 다 끝내놓고 나서 모든 위험을 다 해결하고 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했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다시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너무 멋있죠. 저는 소심한 사람이죠. 그래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악플 달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찍었는데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하지? 너무 지루하다고 하면 어떡하지? 맞는 말만 해가지고 공감 못해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에 걱정, 고민에 고민만 하다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 시작에 소심한 마음들을 좀 이렇게 넘기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완전 진짜 본투비로 걱정이 너무 많거든요. 걱정 인형들. 완전 걱정 없으면 시체. 그래서 약간 걱정이는 정체성이야. 그래서 아무리 괜찮아, 뭐 괜찮아질 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잠깐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비닐봉지 하나 눌러놓은 느낌? 약간 그런 그렇다고 해서 느낌이긴 걱정이 해요. 사라지겠느냐. 좀 불안하죠. 그래서 책에서 두 번째 솔루션이 나옵니다. 요 문장을 한번 읽고 가볼까요? 사람은 무언가에 정신없이 빠져 있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약간 위험이 따르는 일도 온전히 집중하는 동안에는 위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잔뜩 움츠러든 채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일도 없죠. 만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면 집중력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는 지금 해야 할 일에 의식을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집중하면 두려움은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네. 이거죠. 걱정이 올라와.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걱정이 또 올라와. 우후죽순처럼 올라와.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이거 싸움하다 보면 지쳐요. 왜냐면 걱정이 계속 올라오거든. 그쵸? 그냥 맞아요. 계속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괜찮아, 괜찮아 말하는 자체가 지쳐. 하다 보면 지쳐. 이것도 지쳐. 그러다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태어나서 왜 이런 둔감력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억울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몰라. 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정현님도 아무리 걱정이 인형이고 걱정이 많아도 걱정을 잊는 순간들이 있죠. 언제 있었을까요? 지금? 지금 지금 걱정 안 맞아요. 하시죠? 지금 안 네. 하네요. 유튜브 걱정 안 하고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걱정 안 하고 네. 네 그쵸. 저도 그래요. 지금 제가 뭘 걱정하기에는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첫 촬영이라 지금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이런 거죠. 이 문장이 너무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인데 또 제가 1월에 읽을 때는 너무 저에게는 필요한 말이었어요. 그때 걱정이 되면 내가 집중할 걸 잃어버렸구나 지금. 내가 지금 뭔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할 것이 없거나 집중을 안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지? 그렇게 또 집중할 걸 찾아서 집중하다 보면 또 살만해지고 또 걱정이 되면 지금 몰입할 거리가 없구나. 뭔가 집중할 거리가 없구나. 그래서 그걸 또 몰입하다 보면 또 걱정이 좀 지나가고 괜찮아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약간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 10분 있다 걱정하자. 일단 그렇죠. 스킵. 일단 스킵. 네, 우리 스킵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죠. 너무 우울해. 근데 유튜브 촬영을 해야 돼. 강의를 해야 돼. 어떡해요. 스킵해야죠. 근데 저 약간 걱정 인형이 또 걱정이 또 드는 게 이렇게 스킵을 하는 거를 네. 이거 감정 억압하는 거 아니냐고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에게 3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1단계는 억압하면서 둔감했던 단계. 그다음 2단계는 이제 원래 그 반대 극에서 극으로 가잖아요. 2단계는 저를 수용하면서 난 예민해! 어쩌라고! 이런 식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막 이렇게 온전히 나를 수용하는 시기. 그래, 난 예민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래, 어떡해. 힘든 건 당연해. 라고 나를 토닥이기만 하고 예민해지는 걸 수용해주는 시기가 또 있었어요. 근데 수용만 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살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냥 뭐가 안 풀려요. 왜냐면 그래 넌 힘들었지 그럼 아무도 안 만나게 되고 그래 너무 걱정이 많지 토닥이다 보면 일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둔감력을 키워야 되더라고요. 근데 1단계의 둔감력과는 달라진 거죠. 이제 정반합을 거쳐서 나를 억압하고 둔감력을 키우다가 이제 완전히 나를 풀어주고 나를 해방시켜줬다가 이제는 나를 수용하면서 둔감력을 키워주는 그러니까 정유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걱정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따위 건 걱정하지 마.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가 아니라 나는 이게 걱정이 되는구나. 나는 소심해서 이런 것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구나. 괜찮겠지라고 말했는데 계속 걱정이 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는 억압 없이 그렇구나. 수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나에게 뭐 제일 좋은 걸 해줄까? 라고 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둔감해지게 노력하는 게 나에게 좋은 거니까 나에게 좋은 걸 해주자는 거죠. 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 편하자고. 나 살자고. 그래 나는 걱정이 되는구나. 나는 걱정 인형이구나.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말해봤자 1분 후에 다시 불안하구나. 그래도 괜찮아. 그게 네 잘못은 아니잖아. 근데 편해지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말해보자. 몰라 라고 말해보자. 이런 훈련? 제가 갖고 있었던 자료가 있어요.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네. 자, 모든 신체 문제에는 해결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스트레스에는 코르티솔을 내려야 하니까 산책한다. 네. 통증이 있으면 엔돌핀이 나와야 되니까 달린다. 피로가 쌓이면 도파민이 나와야 되니까 냉수욕을 한다. 슬프면 세로토닌을 올려야 하니까 과일을 섭취한다. 분노를 느낄 땐 세로토닌을 올려야 하니까 음악을 감상한다. 불면증일 땐 멜라토닌이 나와야 되니까 햇볕을 쬐다. 나태해질 땐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야 하니까 고강도 짧은 운동을 한다. 미루게 될 땐 도파민이 나와야 되니까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즉시 실행하자. 아니 너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아무 고민이 없을 것 같아. 진짜요. 스트레스 받았어? 산책해. 어디 아파? 달려. 피곤해? 냉수욕해. 슬퍼? 과일 먹어. 네, 이게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그냥 걱정될 일이 있을 때 일단 둔감해지고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말한 다음에 당장 지금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면 산책하고 미루게 되면 도파민이 나오게 작은 목표를 실행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단순하게 당장 집중할 것이 생기고 그쵸? 산책을 하든 과일을 먹든 집중할 것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근데 약간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해결돼 버리니까 약간 나는 걱정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쉽게 이러면 약간 좀 내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정현이 걱정 인형의 정체성을 떠나보내기가 싫구나.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몰라라는 말을 하루 종일 만트라처럼 외워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머리가 너무 복잡했거든요. 제가 약간 상기증이 있어서 교감신경 항진 증상이 있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생각이 계속돼요. 그래서 이걸 좀 진정시키려고 몰라 계속 마음속으로 설거지하면서도 생각이 막 떠오르면 몰라
샤워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몰라 이렇게 했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정말로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 온갖 걱정과 잡생각이 진짜 없어지고 올라올 때마다 몰라라고 하니까 야, 내가 이런 것도 걱정했다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힘들지 또 알게 됐고 동시에 몰라를 계속하니까 생기는 일이 머릿속이 너무 깨끗해지고 걱정이 사라졌어요. 오. 그랬더니 나는 누구? 약간 이런 느낌. 정신성의 혼란? 정말 정현님처럼 저도 걱정이 저의 삶의 일부인데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니까 좀 밍밍한 느낌? 생각이 없어지니까 뭘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란 걱정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편해져도 지랄. 좀 낯선 거죠. 너무 걱정이 많고 항상 걱정에 시달리고 살았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좀 마음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욕심을 보태줘 보자면은 그렇게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하고는 싶지만 사물이나 내 인생에 대해서는 좀 풍성한 감성으로 느끼고 싶다. 맞아요. 몰라 할 때 제가 느꼈던 게 감각도 약간 둔해진 느낌? 약간 모든 민감함이 사라진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좀 둔감해진 느낌이 들어서 약간 저도 그게 무섭더라고요. 내가 뭔가 삶의 즐거움이나 풍부하게 경험하고 싶은 감각을 놓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두 번째 주제에서 좀 더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되네요. 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저는 제가 운영하는 창조성학교 릴라의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네. 수진 코치님이 진행하시는 관계대화법 7기인가 8기인가 9기인가 모르겠지만 아주 3년째 성황리에 운영하고 계시는 관계대화법 수업이 6주간 4월 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수업 너무 추천드려요. 저도 강추. 예, 정말 나 자신을 돌보는데도 그쵸.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훌륭하게 하는데도 너무 질적으로 변화를 만드는 수업이라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쓴 책이지 않겠습니까? 짜잔! 갑자기. 네. Be Yourself 이 책으로 진행하는 홍실 코치님이 진행해 주시는 Be Yourself 워크숍 2기가 4월 1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네요. 직장인이 아니신 분들이나 오전 시간이 자유로운 아기 엄마들이 하시면 좋을 시간이겠네요. 홍실 코치님과 따뜻하게 나 자신을 살피는 여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둔감력 훈련을 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팟빵이든 유튜브 팟캐스트든 유튜브든 애플 팟캐스트든 다 쫓아다니면서 댓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네.